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원태 시장이 직접 나서기로 했지만 실무 총책임자의 업무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 광주시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차를 빌려 타고 가다 사고를 내 학생 1명이 숨졌는데 생존한 친구 2명은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장인 강원태 광주시장이 대회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의 구속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리고 업무 공백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 전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태 조직위원장이 처음으로 전 직원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불쑥 찾아왔다는 강 시장의 말처럼 유대회 추진 상황 보고에는 김윤석 사무총장이 구속된 뒤 갑작스럽게 준비됐습니다. 이심전심으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 또 다소간의 참 긴장감 있으려고 봅니다. 강 시장은 동지나 식구라고 부르면서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직위는 분야별로 대회 준비 상황과 당면한 현안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708억이 금년에 필요한데 지금 현재 56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 시장은 시민 중심의 대회, 완벽한 대회, 흑자 대회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며 앞으로 매일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조직위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실질적인 수장을 잃은 조직의 분위기를 급한 대로 추스렸지만 업무 공백이 현실화하기 전에 사무총장의 빈자리가 채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비용 감축과 흑자 대회를 위해 일부 경기장과 훈련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모두 76개 경기장과 훈련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농구와 테니스, 축구 등 5개 종목은 경기 시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성의 조정 경기장을 임시 시설로 설치하는 등 경기장 시설비 감축 방안을 놓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남북 동서를 잇는 바둑판식 도로 건설로 지역 간 연결 체계를 강화하도록 노선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지사는 어제 도지사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대부분의 국도와 고속도로가 남북으로만 연결됐을 뿐 동서로는 없는 실정이어서 동서 시 군 간, 영호남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주교도소가 내년 말쯤이면 삼각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터가 갖는 역사성을 고려해서 민주주의 전당을 세우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 실현시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삼각산에 새로운 교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50%를 넘어서 내년 말쯤엔 교도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교도소 부지에 미결수를 위한 구치소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기능의 이원적 기능을 수행에 따른 구치소와 교도소가 분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면 광주시는 5.18 역사 현장인 교도소 일부 시설을 보존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인권평화공원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창원이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때문에 교도소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기보다 인권 관련 인재를 키울 대학원 중심의 시립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인권 평화와 관련된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특성화된 교육으로서 대학원 대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민주주의 전당 유치나 교육기관 건립 등의 활용 방안은 모두 교도소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가능한 일이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1%였고 최근 표본 검사에서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보다 2살 더 연장됐습니다. 광주시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용 불안과 생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 청사 용역 근로자 31명 가운데 다음 달 퇴직 예정인 근로자 2명 등 9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한 가족 나들이와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직접 물놀이장이나 캠핑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자연계곡형 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암 기찬랜드. 올여름 유리 없는 폭염 속에 매일 수천 명이 찾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개장 50여일 만에 입장료 수입이 3억 원을 돌파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오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약 8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영암군의 7월, 8월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넘쳤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도 올여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억 7천만 원의 입장료를 거뒀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도 연중 주말 예약이 다 찰 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땅끝 오토 캠핑장에는 올여름 15,000여 명이 다녀갔고 한평과 무안 캠핑장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다 보니 요금이 저렴하고 안전이나 편의가 뛰어나다는 게 흥행 비결로 꼽힙니다. 시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세외 수입과 지역 소득 창출이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마다 이들 레저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작품 설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전시 공간 공정률은 50%, 작품 설치는 2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올해 행사의 주요 내용인 버스 정류장 등의 공공 디자인과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준비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막일인 다음 달 5일에는 한류스타 윤호의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과 함께 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그동안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다음 달 2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하면 수거 전담반이 가정을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1599-0903번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렌트카를 타다 사고를 내서 한 학생이 사망했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함께 탔던 두 친구 가운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 밝혀지질 않아서 유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충돌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뒤집혀 있는 렌트카. 뒤집힌 차에는 고3 학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모군이 숨지고 앞좌석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째. 그러나 누가 운전자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린 학생은 처음 운전대를 잡은 건 자신이라면서도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다른 학생은 조수석에 앉았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유족들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른들 잘못이 크다고 봐요,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조수석에 앉았는지, 누가 운전석에 앉았는지만 밝히면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학생이 운전석 쪽 문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 여러 차례 전복되면서 의자가 뒤엉켜버린 겁니다. 더구나 우연히 두 학생 모두 흰색 면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국가수 감식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감식 결과에 따라 2차 조서를 받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우리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론이 아직 안 왔어. 지금 현 단계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네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진실도 사죄도 없는 시간 속에 부모는 주인 잃은 교복조차 못 버린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학교에서 또 학교 끝나고 올 것 같고 데리러 오라고 전화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에 절도 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42살 장모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현금 39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같은 동네 주택가에서 절도 5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예산이 없다며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옛 애인과 동거남을 찌른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옛 애인 38살 정모 씨와 정 씨의 동거남 42살 문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3사람은 모두 청각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승촌보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이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광주시 남구 승촌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가 심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신원 파악과 함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타살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농식품 부정행위, 유통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추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 160여 명과 명예감시원 500여 명이 투입돼 주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달 말까지는 제조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과 함께 캠페인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는 주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암댐 도수터널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수터널 복선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앞으로 최소한 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주암댐 도수터널 붕괴 우려 관련 전문가 토론회. 전남 동부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 도수터널의 붕괴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도수터널 11.5km 구간 주변에 단층과 습곡이 발달해 풍화에 민감한 데다 과거 낙반 사고가 났던 곳과 유사한 지질 구간이 56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터널 내부 수압이 변할 때 구조적으로 과대한 변형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화 방안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현재 도수터널 옆에 또 다른 도수터널을 만들어 복선화하는 방법과 보성강과 이사천을 연결하는 관로를 묻는 방법, 마지막으로 섬진강 다합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수터널 복선화가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봤을 때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그래도 시공면이나 경제성이나 유지관리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신규 터널을 옆에 복선화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강조됐습니다.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시공이 늦춰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비타당성 면제가 수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경우에 한 2년 정도 앞당겨져서 도수터널 붕괴 시 용수 공급 중단 사태로 예상되는 손실액만 하루 2,400억 원. 붕괴 위험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최소 5년이 걸려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역량 강화와 교육 만족도 등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흡평가를 받았던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교원 역량 강화 등의 항목에서 우수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9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노영석 영광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 김재인 도교육청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이 교원 인사과장에, 김재호 곡성교육장이 목포교육장에 발령되는 등 537명의 교원이 승진 또는 전보됐습니다. 조선대가 올해 여성 ROCT 선발에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조선대는 지난 2011년 여성 ROCT 선발에서 전국 3위, 지난해엔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ROCT는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 2년생을 대상으로 학생 군사학교가 선발합니다. 청년 창업 보증과 상생 보증, 지식재산 보증 등이 하반기 중점 지원 보증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신규 보증 공급과 창업기업 보증, 수출기업 보증, 신성장 동력산업 보증 등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신규 보증 공급액 중 청년 창업 보증 245억 원, 상생 보증 114억 원, 지식재산 보증 58억 원을 하반기 중점 지원 보증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추석맞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광주은행은 누리집에 행사 참여 등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0만 원 미만 이용 금액은 3개월, 30만 원 이상 이용 금액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